퇴근한 부은 코코의 집안일 모습 및 인터셉터 세차, 혼다데이 행사장 안내, 야마하 강원 강릉점 무상점검 서비스 캠페인, 소방 헬기에게 골프공 날린 여성, 고속도로 타조 추격전 등. 안녕하세요, 부은 코코입니다. 오늘은 기아에서 생산된 1톤 트럭을 타고 퇴근 후에 집안일을 돕고 저녁을 먹은 뒤 다시 간단하게 마무리 작업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트라이엄프 데이에도 다녀오고 해서 편집하고 만들어야 할 영상은 많은 상황인데 직장을 마치고 집에 오면 이것저것 하느라 시간이 늦어져서 오늘은 편집할 시간이 도저히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쉬고 넘어가려고 하다가 오늘 알리에서 주문한 모자에 액션캠이나 고프로를 붙일 수 있는 녀석이 도착을 했더라고요. 바로 이 모자인데 싸요. 알리에서 모자 하나당 3,000원 정도 샀는데 이 알리에서 주문한 고프로 모자가 이제 도착을 해서 바로 지금 한번 달아서 이 모자를 쓰고 테스트 촬영금 지금 찍어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액션5 카메라로 찍었으면 좀 더 잘 보이고 좋았을 텐데 급하게 아주 오랫동안 비바람을 맞으면서 써와서 이제는 아주 초췌한 모습으로 쉬고 있던 고프로를 꺼내서 한번 찍어보았습니다. 일단 야간에는 고프로를 쓰면 안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모자에 달고 처음 찍어봤는데 생각보다는 되게 각도가 괜찮게 잘 나온다는 생각도 들고 뭐 나쁘지 않습니다. 행사장 같은 곳에 가면 봉 같은 거에 액션캠을 달고 다니면서 찍다 보니까 뭔가 이제 봉을 들고 다니면서 찍고 하면은 저 사람 유튜버 하나만 한번 쳐다보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 모자를 활용하면은 좀 편하게 찍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열심히 육체 노동을 하는 부은 코코의 모습이고요. 오늘은 평소처럼 이렇다 할 큰 정보나 바이크를 타는 장면은 없이 가볍게 조금 쉬어가는 느낌으로 올리고 저도 조금 쉴까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두카티 대구점에 두카티 시승식을 갔었어요. 영상 올린 거 보셨죠? 그리고 일요일에는 상주에서 열린 트라이엄프 데이에 갔다 왔는데 토요일에 두카티, 일요일에는 트라이엄프 연속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오니까 와 정말 힘들더라고요. 트라이엄프 데이에 가니까 누가 저보고 오토바이는 로엔필드의 인터셉터를 타고 티셔츠랑 모자는 혼다의 모자와 티셔츠를 입고 행사는 트라이엄프 데이에 오다니 라면서 놀리시던데 저도 깜짝 놀라서 보니까 진짜 혼다 티셔츠를 입고 있더라고요. 행사에서 얻은 옷들을 대충 입고 다니다 보니까 옷에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그렇게 되었는데 좀 웃기기는 했습니다. 분명히 어떤 분이 트라이엄프 데이에 오시나요? 트라이엄프 데이에 오시면 한번 봐요 라고 해서 갔던 것 같은데 정작 보자고 했던 분들은 한 분도 뵙지를 못하고 연락이 안 됐고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분들만 계단이나 공연장 쪽에서 하면서 얼굴만 대충 기억하고 있어서 아는 체 하다가 인사하고 같이 놀다가 왔네요. 너무 힘들어서 대충 만나 뵙게 된 분들과 이야기하고 행사장 돌아다니다가 박스 까나님이나 바이크 관련 언론 유명인 분들도 보여서 사인이라도 좀 해달라고 말씀을 부탁드릴까 하다가 모르는 사람이 와서 막 말 걸면은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아서 먼 발치에서 얼굴만 보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박스 까남님이라고 유명한 BMW 타시는 유튜버 분이 계시는데 그분 딱 뒤에서 등만 봤는데도 누군지 알겠더라고요. 정말 크셔가지고 딱 보는 순간 심장이 팍 뛰어가지고 얼른 뛰어가서 말도 걸어보고 하고 싶었는데 꾹 참고 그냥 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말이라도 한번 걸어볼걸 하고 후회 중이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느낀 게 장거리 행사는 이제 좀 가지 말자, 자제를 하자라는 걸 좀 많이 느꼈어요. 상주 한방산업단지 주차장까지 2시간 40분 정도 오토바이로 걸렸는데 와 오랜만에 장거리 타니까 특히 인터셉터로 타고 하니까 정말 죽겠더라고요. 예전에는 하루에 859km도 스크램 411을 타고 갔었는데 어제 왕복으로 한 344km를 타니까 와 예전에 그 먼 거리를 진짜 어떻게 탔을까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딱 도착하자마자 기진맥진해서 오토바이 세워두고 그냥 한참 동안 주차장에 앉아서 퍼져 있다가 행사장이 계단 타고 올라가야 하길래 터벅터벅 올라간 기억이 있는데 제가 원래 트라이엄프 데이에 올 생각이 없었어가지고 티켓을 구해오지 않아서 현장 발권을 하려고 올라가 보니까 점심시간인데 이미 현장 판매가 종료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티켓 없이 그냥 이리저리 구경만 하고 다녔는데 티켓이 없으니까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저도 항상 행사를 갈 때는 티켓을 미리 사서 갔었으니까 티켓 없이 행사에 간 건 처음이었는데 정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미니게임 참가도 불가능하고 럭키 드로우도 당연히 안되고요. 그리고 밥차가 3개인가 있었는데 교환권만 받고 돈을 받고 음식을 팔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쩌겠습니까? 제가 티켓을 안 사갖고 갔으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뭐 당연한 거고, 행사장 주변에도 식당이 없어가지고 결국 점심을 못 먹고 계속 놀면서 구경하면서 돌아다니다가 배가 고파서 밥 먹으러 가면서 그냥 이제 상주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1시쯤에 떠나게 되어서 거의 뭐 1시 반쯤인가 떠나서 찍턴한 수준으로 그냥 왔는데, 그래서 아이고 진짜 먼 길 갔는데 아쉽다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국밥 점심으로 먹고 그리고 합천에 나중에 도착을 하니까 저녁 5시 40분이더라고요. 정말 멀죠. 어떻게 보면은 일찍 이제 돌아간다고 나섰는데 딱 맞게 집으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거리가 진짜 보통 일이 아니라 라는 생각이 들었고, 티켓 없이 무슨 데이 이런 행사에 가면은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 그런데 혼다데이는 상주보다 훨씬 멀죠. 거리도 1시간 정도 상주에서 더 가야 하고, 그리고 티켓이 없으면은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혼다데이는 그냥 과감하게 어쩔 수 없이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혼다데이에 오면은 얼굴 좀 보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저도 가급적 한번 가보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휴, 상주에 갔다 와보니까 야, 이게 도저히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하필 29일 혼다데이 할 때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떨어지는 추운 날씨가 될 거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날씨까지 추우면 이건 도저히 무리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 혼다데이가 며칠 안 남았다고 행사장 안내 약도도 나왔더라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일시정지 누르시고 큰 화면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혼다 오너분들만을 위한 오너스 라운지가 운영이 되는데, 여기는 혼다 오너 한 명만이 이용 가능하고 혼다 모터사이클 등록증을 갖고 가야만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등록증을 가지고 여자친구나 와이프랑 같이 왔는데 같이 못 들어가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야마 강릉 강원점에서 야마 모터사이클 무상점검 서비스 캠페인이 실시가 됩니다. 병행 수입된 야마 차량은 제외이고요. 2025년 4월 4일 금요일부터 5일 토요일까지 진행되며 장소는 강원도 강릉시 회산로 243이며 사전 예약을 미리 해주셔야 합니다. 예약은 전화번호 033-647-4113번으로 전화를 하셔서 예약을 미리 하시고, 야마 모터사이클 무상점검 및 무료 엔진 오일 교환 등을 강원도 사시는 야마 오너분들께서는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엔진 오일도 공짜로 교환을 해준다고 하니까 야마 서비스가 참 좋은 것 같고요. 지금 열심히 인터셉터를 따가지고 있죠. 상주 다녀오는 길에 벌레가 어찌나 많던지 벌레가 잔뜩 터져 있어서 급하게 어둠 속에서 오토바이를 박박 닦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고물 바이크 뭐 타러 열심히 관리해 주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더러 댓글창에 계시는데, 브랜드를 떠나서 가격을 떠나서 제 MI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세차 정도는 이렇게 해주는 게 맞죠. 그리고 오래되고 고물 바이크일수록 더 열심히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차를 하다 보면 뜬금없이 선이 빠져 있다든지 오일이 샌다든지 바람이 타이어에 없다든지 그런 게 딱 발견이 될 때가 많아요. 저도 세차하다가 뭐가 부서진 걸 발견해서 수리를 한 기억이 몇 번 있습니다. 인터셉터도 제가 백두대간 투어 KTM에서 하는 거 다녀오고 나서 뒤에 보니까 크게 파손이 나 있어서 급히 수리를 맡긴 일이 있어요. 세차하다 보면은 손으로 구석구석 닦게 되니까 자동으로 오토바이 점검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된다.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도 세차를 하다 보니까 리어 브레이크 오일에 공기가 좀 차 있는 거를 발견을 했습니다. 이제 주말에 가서 좀 공기 빼기를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내 목숨을 연장시켜주는 게 세차에서 시작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번에 BM 타시는 분도 세차를 하다 보니까 리어 브레이크가 좀 이상해서 보니까 캘리퍼가 사라지고 없더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세차하다 보니까 타이어 공기가 거의 없더라, 이상하게 털린다 했더니 공기가 없는 거였더라 라거나 오일이 없다거나 그런 거를 세차를 하다가 발견하는 사례가 커뮤니티에 자주 올라오는 걸 목격합니다. 다음 소식은 요즘 산불이 나서 헬기가 많이 날아다니고 있죠. 그런데 어떤 여성 골퍼분이 소방 헬기가 골프장에 와서 물을 담고 있자 거기를 향해서 골프공을 날린 일이 오늘 있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 여성 골퍼분이 소방 헬기가 소방 작업을 위해서 물을 버리고 있자 그쪽을 향해서 여러 차례 의도적으로 골프채를 휘둘러서 골프공을 날리는 모습이 담겨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네티즌 분들이 놀람과 분노를 표시하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변호사까지 댓글로 소방법 및 공무집행법과 항공안전법에 위반되는 사항인 것 같다고 경고를 남기셨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실제로 아이들이 지나가는 경찰 헬리콥터에 장난으로 레이저를 쐈다가 체포되기도 하는데, 소방 헬기가 물을 퍼기 위해서 호버링 중인데 거기다 대고 골프공을 날리는 거는 이거 참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화면이 너무 어두워져서 낮에 인터셉터를 타며 찍은 영상으로 옮겼고요. 그 외에도 오늘 고속도로에서 경찰관분들이 타조를 잡기 위해서 추격전을 벌였다고 합니다. 오른쪽 영상을 보시면 경찰관분들이 타조를 잡기 위해서 경찰차를 타고 쫓아가고 있어요. 여기는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 근처인데, 근처에 있는 농장에서 살고 있던 타조 중 2마리가 농장을 탈출해서 고속도로로 뛰어들어가서 벌어진 해프닝이라고 합니다. 지금 경찰관분께서 타조를 죽이지 않고 잡기 위해서 차문을 열어서 계속 잡아보려고 시도하시는데 쉽지가 않아 보이죠. 이날 놀랍게도 타조는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경찰관을 피해서 야산으로 도주를 했고요. 차후에 인근 하천에 있는 것을 발견해서 마취총으로 쏴서 잡았다고 합니다. 2마리가 도망갔는데 아직 1마리만 잡힌 상태이고 굉장히 사납다고 하니까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타조를 보시면 흥분시키지 마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요즘 경남 쪽에 큰 산불이 나서 난리가 난 상태죠. 심지어 산불을 진압하기 위해서 투입된 공무원분들이 4명이나 진화 작업 중에 순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한 분은 33세이신 녹지직 공무원이신데 창녕에서 산불 진압을 위해서 지원을 타지로 오셨다가 진화 작업 중에 변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진화조장이신 64세 이모씨, 이분도 동네에서 공짜 택시로 불릴 정도로 동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자주 태워주시던 분인데, 산불 진화 작업 중에 변을 당하셨고, 진화대원이신 60세 공모씨, 이분도 아침에 마늘밭에 물을 대주고 산청 산불에 지원을 나섰다가 순직하셨다고 합니다. 총 현재까지 4분이 돌아가셨는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산불이 나면 일반 공무원분들에게 등짐 펌프를 들게 하고, 보통 공무원 남성 직원분들이 가죠. 산불 진화에 일반 공무원들을 투입시키는 게 관례인데, 소방대원도 위험할 수 있는 이런 대형 산불 진화 작업에 단순 공무원분들을 투입시키는 게 과연 맞나 하는 생각도 살짝 드네요. 현재 공무원뿐만 아니라 인근 39사단 병력들도 나와서 산불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더 이상 인명피해 없이 산불이 잘 진화되었으면 좋겠고요. 현재 상황이 심각해서 의성 산청 쪽은 오토바이 타고 우연히 지나다니시던 분들이 눈이 매워서 운전에 지장이 갈 정도로 연기가 심했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바람이 크게 일어나면서 산불이 진화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계속 번지는 상황이라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 이쪽을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시는 건 자제하시거나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저를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다행히 합천은 괜찮습니다. 저까지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합천은 현재까지는 괜찮은 상황이고, 산청군이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 군이라서 산불 상황을 주시하면서 현재 합천 사람들도 걱정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묘객분들께서 성묘를 갔다가 불을 피웠는데 그게 산으로 옮겨 붙으면서 이번에 산불이 크게 난 거라고 하더라고요. 스스로 불을 끄려고 하다가 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자 화상을 입고 도망치듯 내려오는 걸 동네 이장님께서 발견하고 잡았다고 하는데, 괜히 불을 피워가지고 참 큰일이 난 것 같습니다. 저번에 강원도 쪽 산불을 낸 사람은 1억 5천만 원이나 물어줬다고 판결이 나왔는데, 이번에 사람도 4분이나 돌아가셔서 진짜 큰일이 난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제 상주에서 오토바이 운전을 하면서 보니까 제 앞에 가고 있던 SUV가 한 대 있었는데, 이 보조석에 앉은 사람이 창문을 열더니 피우고 있던 담배를 그대로 손으로 튕겨서 밖으로 버리더라고요. 제가 가다가 멈춰서서 혹시나 싶어서 발로 한번 지디겨서 끄고 갔는데, 참 뉴스에 산불이 이렇게 많이 났다고 나오는데도 이렇게 담배꽁초를 불이 붙은 채로 대충 밖에 버리고 하는 걸 보니까 참 뭐랄까요, 화도 나고 그랬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그런 행동 하지 않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쉬어가는 코너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항상 쉬어가지만 오늘도 쉬어가는 평소보다 조금 더 릴렉스하게 편하게 만든 느낌의 영상이었고요. 산불 조심하시고 라이딩 하실 때 항상 알람 부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상주에 갈 때 보니까 시속 150 이상으로 막 쏘시다가 앞에 가던 바이크랑 부딪힐 뻔하시고 그러는 분들도 몇 분 계시던데 진짜 큰일 납니다. 진짜 조심해서 타시고 다들 오랫동안 계속해서 오래오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 위에서 뵙겠습니다. 영상 끝.